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국어학원의 사승훈입니다. 네, 이번에 동국고 1학년 기말고사가 잘 마무리됐었죠. 기말고사가 끝난 지 오늘도 거의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저희 열매국어학원에서 이번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요즘 또 코로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은 동국고 1학년 기말고사는 네, 이렇게 비대면식으로 분석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여름방학이나 혹은 2학기 진행하기 전에 대면으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는 첫 번째 동국고 내신 경영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총평을 한 다음에 마지막 2학기에는 어떻게 동국고 1학년 내신을 대비해야 되는지 저희 열매국어학원의 여름방학 커리큘럼과 2학기 내신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국고 1학년 1학기 내신 경영과 분석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번에 시험 구성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24문제와 그다음에 서답형 혹은 논술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총 2문제 나와서 총 2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총 26문제 객관식 문제가 100% 출제가 되었지만,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서답형 문제가 2문제 출제되었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었고요. 뒤에 보시면 제가 주요 문항 분석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문제의 배점이 크진 않았습니다. 보통 객관식 문제가 3.6에서 3.7 혹은 3.9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서답형 문제는 5점짜리 문제로 그렇게 문제의 배점은 크지 않았지만, 서답형 문제에서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과서 100%였습니다. 물론 한 문제 정도가 선지 구성이 외부 지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외에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100% 출제가 되었고요. 네, 소위 말하는 화법과 작문이라 하죠. 화법과 작문과 관련된 본문이 거의 90%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3단원 현대시 한 작품이 나왔는데, 현대시 치고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되어서 그렇게 시험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고, 이번에는 화법과 작문에서 얼마나 내용 파악을 빨리 하고 잘했는지가 중요했던 기말고사 시험이었습니다. 네, 시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본문 내용이 많은 화법과 작문이 이번 시험 범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지를 지금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시험지를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텐데, 시험지 내용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본문 내용이 되게 많았고요. 본문 내용은 무엇보다 길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아니면 내용 일치 문제가 여러 나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본문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이번 시험에 되게 변별력을 가르는 주요 포인트였다. 근데 화법과 작문 본문 내용이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 대비 동안 꾸준하게 화법과 작문 본문 내용을 봐왔던 친구들이라면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는 조금 더 평이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번 기말고사 전체 난이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문학은 특이하게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동국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에서 조금 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여러 출제가 되는데,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문학에서 그런 포인트를 잘 보여주었지만,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문학이 한 문제 출제되었고, 그 한 문제도 난이도가 좀 평이했던 중간고사에 비하면 좀 많이 쉬웠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번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확실하게 다른 스타일을 가진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다는 게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이번 방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전체적인 동국고 내신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강동구 지역에서 조금 어려운 감도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뭐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대신 조금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간혹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그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포인트인 게 되게 선지 구성들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다 답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동북고 문제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나옵니다. 서답형 문제가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서너 문제, 많으면 정말 5문제까지 나오지만 이번 동북고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 출제된 문제가 되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네.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그 적는 조건은 되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지만 채점이 까다롭고요. 근데 원래는 동북고가 조금 그 서답형에 쓰는 조건까지도 많이 까다로운 게 동북고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문법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나오는데,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는 문학이 좀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열매국어학원에서는 1학기 기말에서는 문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 달에 이제 학생들을 들어서 봤더니 학교에서 문법은 나가고 있지 않고 학교에서 2학기 때부터 문법이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2학기 시험이 1학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희 열매부학원의 분석의 제일 첫 번째고요. 1학기 시험과 좀 많이 달라져서 만약에 학생들이 지금 1학기 여름방학 동안에 2학기에 대한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학생들이 좀 2학기 학교 수업도 그렇고 시험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1학기 시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기말고사가 되게 평이하고 조금 쉽게 나왔는데 2학기에 가서 문법이 나오고 또 이제 아마 진도표를 봤을 때는 고전 문학 작품도 나올 거로 예상되는데 고전 문학과 문법이 같이 나오게 된다면 학생들이 둘 다 고전 문학과 문법을 둘 다 어려워하는데 둘 다 어려워하는 것들이 모두 다 시험에 출제됐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고 무엇보다 1학기와는 정말 난이도 체감이 확실하게 확 다를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여름방학과 9월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좀 많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2학기에서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국고 문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수능형 문제와 내신형 문제가 출제되는데 보통은 수능형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수능형 문제가 거의 7, 80%가 출제가 되는데 이 수능형 문제는 조금 모의고사와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가 되고요.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 암기 혹은 내용 일치와 관련된 이렇게 교과서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있는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내신형 문제인데 이 내신형 문제가 보통 20%에서 30% 정도 출제되는 게 동국고 문제 스타일이고요.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는 독해력과 어휘력, 그 다음에 추론력의 국어 기본 실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딱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학교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1단원부터 3단원까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나눠있지만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나누지 않고요. 진도에 따른 고등국어 진도에 따른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으로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게 모의고사에서 이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과 비슷한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국어 기본 실력이 많이 따르는 게 동국고 문제 스타일이고요. 무엇보다 외부 지문이 여러 출제됩니다. 네, 이 외부 지문은 현대시와 같이 해서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보다는 문제 선지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문제 선지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내용은 짧습니다. 내용은 짧아서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1번부터 5번 선지에서 총 5개의 외부 작품이 나오는데 그 외부 작품 다 너무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본문 안에서
여러 개를 분석해야 되는 게 동북고 문제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외부 지문이 나오는 동북고 문제가 조금 까다롭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형 문제는 아무래도 내용 일치 문제인가 교과서 본문에 대한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풀게 되면 막 쉬운 것보다는 좀 그 선지 구성이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문제 스타일 구성이 되게 좀 모호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 본문 내용을 확실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내신형 문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암기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암기력이 중요한 거는 이번에 동북고 1학기 기말고사에서 더욱더 잘 보여졌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어휘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왔고요. 한자성어는 한 문제 나와서 총 이제 어휘와 한자성어 관련된 문제가 총 5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어휘 같은 경우는 국어 기본 실력으로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이 어휘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교과서 본문에 옆에 짜투리 같은 공간에 나오는 어휘 문제다 보니까 그 어휘에 대한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느냐라는 게 주요 포인트인데 이게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 총 4문제나 출제되었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옆에 있는 그 짜투리에 있는 어휘를 확실하게 외우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이번에 많이 좀 어휘 문제에서 실수를 했을 거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덕평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타 학교에 비하면 문제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변별력을 위해서 좀 정답 조건이 까다롭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해야 되는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다음 채점하시는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5점짜리 문제가 2문제 출제되는데 5점짜리 문제에서도 좀 조건이 안 맞으면 바로 2, 3점이 감점되는 아니면 5점이 아예 감점되는 경우가 여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는 문제 수는 적으나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걸 동북고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는 총 2대 8, 그러니까 한 20대 80 혹은 30대 70 정도 나오고요.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암기력이 중요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외부 작품을 잘 분석할 수 있느냐가 변별력을 가르는 동북고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 동안에 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이 좀 중요합니다. 국어 기본 실력이란 게 무엇이냐면, 그냥 문학에서도 학생들이 비유법 하면, 지유법과 은유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세법, 열거법, 반복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은유법이 무엇이고, 지유법이 무엇이고, 반복법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 물어보고, 또 그로 인한 반복법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많고, 혹은 많이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동북고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현대시에 나오면 시행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시행을 반복했는지 그 다음에 그 반복이라는 표현 특징에는 강조라는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국어 기본 실력입니다.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나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시험에 가면 좀 헷갈려하는 경우 많아요. 헷갈리는 경우 많은 게 이제 아무래도 평소 비내신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기본 실력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에 가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 동안에 국어 기본 실력이 동북고 1학년 80%나 문제가 출제되는 수능형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위권 성적이나 아니면 중상위권 성적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비내신 기간 동안에 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확실하게 쌓아두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게 동북고 문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교과서 내에서 나옵니다. 교과서 본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과서 이제 뒤에 있는 학습 활동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문제가 다 여기서 거의 90%, 80% 이상이 다 나오고요. 간혹 이제 10%에서 20% 정도는 외부 지문이 출제되는데 그 외부 지문이 교과서 본문 내용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걸 좀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뒤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동국고 2학년, 동국고 2학기 이제 내신 들어가면 고전 작품 중에 가실이랑 이제 송민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가실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려 가요로서 이제 고려 가요의 여러 작품들인데 그 중에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경별곡과 가실이 조금 공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송민곡 같은 경우에는 정철의 송민곡인데 정철의 또 다른 작품, 관동별곡, 삼인곡 혹은 또 다른 가사 작품이 여러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외부 지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근데 대신 그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0%, 20% 정도 어느 정도 조금만 나오고요.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5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동국고에서는 아직까지는 50%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가 없었고 보통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10%에서 20%가 출제되고요. 웬만하면 교과서 내에서 본문 내용이 다 출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주요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한자성어와 어휘 이력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왜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잡았냐면 원래 동국고 문제가 이렇게 어휘 문제가 출제될 경우 보통은 한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한자성어까지 합해서 5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5문제라 해도 점수 배점 되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2번 같은 경우도 3.6점, 10번도 3.9점, 18번도 3.8점, 23번 3.6점, 24번 3.7점으로서 이 5문제를 만약에 다 틀렸다면 뭐 15점에서 정말 16점, 17점까지도 점수가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되게 좀 점수 배점이 높은 어휘 문제들이 다수 출제돼서 한번 이것부터 볼 텐데 점수 배점이 낮은 편이 아니고 총 5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근데 이 어휘 문제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국어 어휘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 범위 내에 관련된 본문 내용과 관련된 어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다음에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들이 직접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 그 옆에 짜투리 공간에 다 적혀있는 그 문제들을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 교과서 본문을 학습하면서 별도로 학습해야 되었던 어휘 문제였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교과서 본문을 꼼꼼하게 보고 그 옆에 있는 짜투리까지 확실하고 꼼꼼하게 학습을 했느냐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던 어휘 문제였고요. 이 어휘 문제 같은 것도 학생들이 좀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점차 이제 어려워지는 수능 국어 모의고사에서 네, 어휘 문제는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국어에서 독서, 비문학 파트에서 위와 같은 형식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되는데 어휘 문제가 보통 2점짜리 문제예요. 2문제 정도 나오는데 2문제 하니까 4점이죠. 근데 이 4점이라는 점수는 정말 1등급과 2등급, 3등급과 2등급을 가릴 수 있는 점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휘 문제는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되는 문제들인데 이번에 점차 수능 국어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 어휘 문제도 점차 좀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는 당연하게 조금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만약에 어휘에 대해서 조금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이 어휘 모의고사나 혹은 내신에서 이번에 어휘 문제를 많이 틀렸고 자주 계속 틀린다면 그거는 학생의 실수가 아니라 학생의 그 어휘 실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휘는 계속해서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내용 일치, 그러니까 내용 확인 문제인데 총 3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3문제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난이도는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는 당연히 쉬운데 왜 이 문제가 주요 문항이냐면 본문 내용을 읽고 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쉽지 않지만 대신 시험 시간 동안 총 26문제, 그러니까 서답형까지 해서 26문제죠. 26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내용 일치 문제, 내용 확인 문제를 풀기 위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는 거는 조금 많이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약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뭐 마킹까지 하면 정말 시간이 좀 부족하죠. 26문제를 풀려면 한 문제나 거의 2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교과서 본문 내용이 확실하게 학습이 안 돼 있다면,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읽고 이 문제를 푸는데 거의 한 5분에서 심할 경우는 7, 8분까지 시간을 더 소비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서답형 문제에서도 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서답형 문제에 더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화법과 전문처럼 좀 본문 내용이 긴 시험 범위가 나온다면, 이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 동안 꼼꼼하게 본문 내용을 문단별로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위 문제에서 만약에 시간을 정말 많이 소비를 했다면 아직 시험 대비하면서 교과서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을 안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실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유발했다면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경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빠르게 풀었어야 다른 변별력 있는 문제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내용 확인 문제의 포인트였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문학 기본 개념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문학 기본 개념이 한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원래 보통의 이제 동북고 문제 스타일 경우 문학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문학 시험 범위가 단 한 작품이었고요. 그 한 작품도 근데 뭐 엄청나게 쉬운 게 나온 건 아니고요. 역시나 국어 기본 실력, 그러니까 현대시를 분석하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보시면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1번 문제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가 정답이었는데, 문제에 과연 본문에 어순의 도치가 있었는지, 그 무엇보다 어순의 도치의 표현상의 특징이 긴장감을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순의 도치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 보고 바로 볼 수 있겠죠. 어순의 도치라는 거는 이렇게 주어 소설을 바꾸는 거였지 해서 본문 내용 보고 주어 소설을 바꾼 거 있는데 어순의 도치가 이어졌네 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게 그럼 과연 이러한 어순의 도치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파악해야 되는 거는 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내신 기간 동안에 현대 문학, 고전 문학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본 실력,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있고 선행하고 있었다면 12번 문제는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게 이번 문학 기본 개념 문제의 특징이었고요. 무엇보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게 외부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 내에서만 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외부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 이게 이번 문학 기본 개념 문제의 특징이었고요. 네, 그 다음이 화법과 전문과 문학을 통합한 문제였습니다. 네, 16번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에 속해 있는 문제인데, 선지 1번부터 5번 같은 경우는 다 문학입니다. 그 문학도 그냥 현대시 문학이 아니라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어려워했던 고전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고전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도 조금 1번 아니면 5번을 많이 헷갈려 해서 틀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혹 16번을 맞춘 학생들한테도 이거 어떻게 맞췄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찍었다라는 것도 많았고요. 반면에 틀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끝까지 시험 시간이 끝나기 끝까지 1번과 5번을 고민하다가 틀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이번 16번 문제가 좀 변별력을 가져온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내용이었지만 그 본문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풀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지를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었느냐가 이번 화법과 전문 문학 통합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답형 논술형 문제입니다. 서답형 논술형 문제는 총 2문제가 출제됐었는데, 문제 배점은 객관식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제 수는 적었지만 조금 조건이 까다로웠던 게 동북고 서답형 문제의 특징인데,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학생들이 암기를 정말 엄청 해야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번 서답형 논술형 문제는 그렇게까지 많은 높은 암기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대신 또 무엇보다 조건도 조금은 평이했지만 대신 채점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채점을 했을 때는 이건 이 말이 맞지 하고 채점을 했지만, 이번 시험 결과 나왔을 때 조금 서답형 문제에서 여러 점수를 깎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서술형 서답형 문제는 조건뿐만 아니라 채점 조건이 좀 까다로웠던 게 이번 1학기 기말고사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요 문항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자면, 동북고 시험회 같은 경우에는 높은 암기력과 그 다음에 국어 기초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국어 기초 실력을 통해 외부 지문,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 외부 작품을 얼마나 잘 분석할 수 있었느냐가 이번 동북고 시험의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동북고에서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제일 첫 번째, 모호하고 헷갈리는 선지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파악 능력입니다. 이제 16번 같은 문제죠. 16번 같은 문제도 되게 모호하고 헷갈리는 문제 많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여기 주요 문항은 없었지만 다른 문제도 역시 너무 모호하고 애매한 선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모호하고 애매한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어 기본 실력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기본 실력을 확실하게 비매칭 기간 동안에 쌓아놔야 이러한 분석과 파악 능력이 길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교과서 본문 내용 확실히 알고 있어야죠. 네, 본문 내용에 대한 개념과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 다음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동북고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해서, 그러니까 국어 기본 실력을 꾸준하게 쌓아왔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들어와서는 교과서 본문 내용을 확실하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다른 평이한 문제들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고난이도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 시험에 나오는 고난이도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동북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북고 1학년 여름방학 정규 수업에서는 교과서와 자습서를 조금 더 선행하는 수업입니다. 근데 이 교과서와 자습서만을 선행하는 게 아니라 국어 기본 실력,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먼저 개념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학작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학작품을 다른 작품에서 갖고 오는 것보다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로 먼저 보면 좋겠고, 무엇보다 단순하게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 교과서와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연계가 될 수 있는 다른 작품들도 갖고 와서 같이 보면서 조금 이제 2학기 내신을 선행하는 수업을 진행할 때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에는 가시리라는 작품을 수업했었는데, 이 가시리와 관련 있는 서경별곡을 수업했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송미인곡을 수업할 텐데, 송미인곡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와 관련된 누앙사 혹은 정철과 관련된 송미인곡, 사미인곡 혹은 더 나아가서 관동별곡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번 여름방학 정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옆에 좀 사진이 작은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부분이 그 고전시가 필수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어휘가 부족해서 좀 틀린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현대 작품뿐만 아니라 고전 작품에서는 정말 어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고전 문학을 어려워하는 게 한자어도 많고 처음 보는 어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어휘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고전 문학도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총 120개 정도의 필수 어휘를 제가 선별을 했기 때문에 그 120개 단어를 꾸준하게 암기하는 식으로 수업 진행할 테고요. 이 밑에는 고전시가의 여러 갈래라에서 좀 이제 고려 가요된 개념을 쭉 써있는데, 이 고려 가요된 개념을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고려 가요된 개념을 확실하게 본 뒤에 그 앞에서 12번 같은 문제,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선지를 바로바로 제낄 수 있는 게
국어 기본 실력, 국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름방학 동안 보는 거고요. 이러한 개념을 단순하게 학생들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고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는 문학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2학기에서 주요 포인트가 될 문법에서도 똑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법에서도 단순히 학생들한테 이거 외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법이 아무래도 우리 말에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문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많은 예시와 많은 문제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시험 때에도 되게 꼼꼼하게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동북고 국어 시험에서 문법은 단순하게 문법 개념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 문법 개념에 대한 예외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외까지 꼼꼼하게 보는 게 이번에 여름방학 정규 수업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정규 수업 동안에는 문법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한 사이클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주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그 다음에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그냥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고 채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1대1로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풀었는지, 만약에 학생들이 풀었는데 한 10번에서 15번 정도에서 막혔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지금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었는지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한 학생이 만약에 아직 국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있지 않아서 나는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다시 한번 그 학생은 개념을 볼 수 있는 문제를 또 따로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수업한 내용을 확실하게 다 알고 있다면 학생이 조금 고난이도, 심한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들을 나눠줌으로써 학생들 개별적으로 조금 더 케어하는 식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동북고 1학년 1학기 내신 분석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비대면으로 혼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서 좀 말이 좀 더듬고 내용이 좀 부족한 감이 있었을 텐데, 혹시나 동북고 1학년 내신에 관련해서나 혹은 저희 열매국어 여름방학 수업이나 2학기 내신 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열매국어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열매국어 학원에서 여러 블로그나 SNS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보시면 여러 수업 자료도 있다 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